안녕하세요.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말도 더듬더듬 되네요. 아, 이번 학기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번하고 다음 주하고 2번 남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또 달려가는 만큼 또 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나갈지. 오늘은 자로편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3편 자로편을 펴시고요. 저희 책을 갖고 계신 분은 78페이지 자로 들어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안연편을 했어요. 그러면 공자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안연이잖아요. 안연이고 그 다음 제자가 자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연은 문에서 최고고 자로는 무에서 최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만은 이 논어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도 자로예요. 뭐 누가 그러대요. 저는 새알려 보지는 않았는데 48번이나 자로가 언급이 됐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연편이 나오고 처음에는 선진편이잖아요. 선진편 선배들. 그 다음에 이제 안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로가 나와요. 자, 안연은 공자님이 늘 그랬잖아요. 입실한 친구다. 성인의 경지에 거의 들어온 친구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실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입실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로는 공자님이 이제 좀 편안하니까 그리고 성격이 좋다 보니까 공자님이 좀 함부로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어린 제자들 자로는 공자님하고 9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친구면서도 제자면서도 보디가드면서도 아주 편안한 그런 제자였어요. 공자님이 가장 의지한 제자 그런 제자였는데 이제 공자님이 이렇게 함부로 이제 팍팍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공자님이 좀 실수하신 거죠. 야단을 치더라도 없는 데서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후배들이 이 자로를 조금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냐면 자로는 입실은 하진 않았지만은 입당은 했다. 이 승당을 했다. 그래서 승당, 우리 승자는 이거 안 쓰고요. 승당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승당을 했다는 거는 방에 들어오기 전에 마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기 전에 마루를 올라선 친구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입문밖에 못한 놈들이 어떻게 입승당한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로라는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자님이 가장 의지했고 공자님 41살 때인가 이 친구가 40살 때 자로는 31살 때인가 아마 그래요. 그때 이제 자로가 15살 때인가 공자님을 한번 뵌 적은 있답니다. 같은 노나 사람이다 보니까 뵌 적은 있는데 그때는 공자를 아주 무시를 했었나 봐요. 무시하고 완전히 껄렁패였어요. 동네 깡패 오빠였어요. 그러고 다니다가 한 31살쯤 돼가지고 자로가 자기 무예를 엄청나게 날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노나라에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나를 당할 자 한번 나와봐라.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습은 사기에 나온 거는 뭐 머리에는 무슨 뭐 깃을 꽂고 그 다음에 돼지 껍질로 허리띠를 차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한 외모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로는 자기의 그 무예를 날려보려고 나에게 덤벼라. 나에게 덤비면은 나를 이기는 사람은 뭐 내가 형님으로 모신다더니 그때 자로는 돈은 없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과시를 해요. 칼싸움을. 그러면서 큰 광장에 모여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 데서 그렇게 하니까 좀 칼 좀 쓴다는 사람들은 자로를 덤비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자로가 다 무찔러요. 무찌르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자로를 대단하다고 박수도 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장날 풍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는 찰나에 공자가 그걸 다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괜찮은 놈인데 배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저렇게 무식하게 칼만 휘두를 줄 아는가 이래가지고는 자로 앞에 탁 나서요. 나서니까 이 샌님 같은 애가 이제 공자도 그때는 칼 좀 썼어요. 그 당시는
그 시대는 전부 다 어떤 남자들이고 칼을 다 쓸 줄 아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휴대용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칼을 좀 썼고 그 다음에 공자는 특히 이제 이 활을 잘 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고 나가요. 나가면서 딱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도 이제 이 자루에게 연설을 해요. 칼도 내가 우선 칼싸움 하기 전에 당신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데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칼도 천자의 칼이 있고 제후의 칼이 있고 서민의 칼이 있고 막대먹은 못대먹은 그런 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대체 어떤 칼을 가지고 휘두르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루가 천자의 칼은 어떤 것이고 제후의 칼은 뭐고 서민의 칼은 뭐냐. 이제 서민이란 게 아니고 불량배의 칼이라고 했어요. 불량배의 칼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자의 칼은 자루는 뭐 태산을 내려다보고 태산을 올려다보고 그 다음에 자루 끝은 뭐 오나라를 가리키고 막 이러면서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후의 칼은 위에는 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소인배의 칼은 그냥 나가서 힘자랑을 하는 그런 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대체 어느 칼이냐 하니까 그때 아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때 이 자루가 공자에게 매료가 돼요. 나한테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참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밑에서 내가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하고 싶구나 라는 말이 이 자루가 조금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화살촉 갖고 얘기하잖아. 다듬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공자는 이야기하니까 다듬지 않아도 멀리 쏘기만 잘 맞추는데 날카롭기만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뭐 깃을 좀 달고 하면은 이 회전력에서 더 빨리 가고 칼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칼도 그냥 칼이 아니고 무딤질 있잖아요. 그걸 자주 하고 또 하고 해야 칼도 날카롭고 힘도 세지 않느냐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루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수하를 시켜서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선물 보따리에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자하고 자루의 인연이 시작돼요. 인연이 시작되면서 공자는 항상 자루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의지하면서 살면서 뭘 하냐면 내가 자루를 얻고 나서부터 나를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내 귀에 나를 욕하는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루를 무서워할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루를 항상 의지하면서 살다가 공자가 돌아가시기 73살 때 공자가 돌아가셨는데 72살 때 자루가 위나라의 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자는 모든 것이 허탈해요. 이렇게 주저앉고 그리고 나서는 공자도 73살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 자루예요. 자루 이야기는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자루가 문정한데 자, 자루가 정치를 물었는데 그랬잖아요. 자루 문정 정자는 정사정 그랬어요. 정사정자는 바를 정은 내가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을 바를 정이라고 그러고 정사정자는 내가 스스로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치는 거죠.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다스려 주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게 정사정입니다. 자로 문정한데 자왈 선지노진이라. 선지노진이라. 선자는 먼저 선이에요. 먼저 선자는 갈지자에다가 발이 달린 글자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갈지자는 그냥 우리가 갈지자는 여러 개를 써요. 갈지자는 여러 개를 쓰는데 갈지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오랜만에. 자, 갈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총 4핵이에요. 4핵이고 부수는 삐침이에요. 그래서 갈지자 부수를 찾아라 하면 점주로 많이 찾거든요. 삐침이라는 거 아시고 사핵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자, 갈지자 가다지라는 글자고요. 또는 이것을 어조사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 지동지서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다 할 때는 가다지 갈지자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지자는
여러 개로 쓰는데 어조사 지자에서는 뭐냐면 주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격으로 쓴다는 게 주어 바로 뒤에 바로 붙어요. 주어 뒤에 바로 붙으면 우리 주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갈지자가 있으면 뭐뭐은,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 이렇게 은는이가 주격조사 은는이가죠.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소유격이라는 말을 써요. 뭐뭐의 이러면서 우리 글자에서 네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하나 지가 붙고 이렇게 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는 거의가 뭐뭐의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그렇게 이게 복잡하면 그냥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으로 뭐뭐의라는 말을 씁니다. 뭐뭐의죠. 의. 그 다음에 또 이 갈지자를 뭘로 쓰냐면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갈지자가 딱 끝나요. 갈지자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주로 뭘로 쓰냐면 이때는 100% 대명사로 써요. 대명사로 써가지고 대명사는 뭐냐? 그거, 저거 이런 식으로 어떤 불특정한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갈지자예요. 그래서 갈지자는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지노지라는 말 나옵니다. 갈지자 수고를 놓자요. 청익한데 청자는 청알청 말씀원에 풀을 청자가 있으면서 청알청 익자는 더할익자 왈무권이니라 없을 무자 게으를 권자. 자, 게으를 권자도 몇 번 했어요. 자로문정한데 자왈 선지노진이라 청익한데 왈무권이니라. 자로가 정치를 물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들은요 거의가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는데 또 그 공자님 제자 중에서 공자님 제자가 되면은 100%이 직장은 따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하면 공자님 제자로만 들어가면은 거의 뭐 100% 취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다고 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목적으로 공자님 밑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학문을 하고 싶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 제자 중에 취직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오롯이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로 같은 경우는 무인이잖아요. 그리고 정사에 뛰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가 10철 제자 중에서 정사에 뛰어난 제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때는 언제인지 잘 몰라요. 선지노지라 자로는 계시 집안의 가신으로 있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마을을 다스리는 경력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공해라는 사람 밑에서 읍제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변을 했기 때문에 요 정치에 대해서 물은 거를 어느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왈 선지노진이라.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선지하고 노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하고 노지해라. 그러면 선지하고 노지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지는 뭐고 노지는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붙어도 상관은 없겠죠. 선지 그러면 갈지자를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갈지자 우선 생각 안 하고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 자로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선비잖아요. 군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에 종정자로 따르게 되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밑에 백성들 정치에 불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해라 요거는 선은 뭐냐면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갈지자는 뭐겠어요? 민이 되겠죠. 백성들보다 솔선수범해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보다 먼저 뭐든지 앞서서 나가라, 앞서서 해라 이게요. 그래서 공자는 맹자는 아니죠. 자, 자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로는 무슨 읍제인가 내 읍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을을 다스릴 때 너무 솔선해서 했었어요. 솔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비를 털어서 먹을 것을 대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공자님이 그때 이 마을을 방문해 갖고 그 자로를 야단을 쳐요. 네 사비까지 털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대주는 거는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이거는 나라님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님이 하는 일이지 네가 하게 되면 백성들은 나라님보다 너를 더 존중하게 되고 너를 더 좋아하게 되면 이거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좀 자로가 좀 지나쳐요.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솔선 수범 그러죠. 우리 드리울 숫자에다가 법범자 써요. 솔선수범해라 이 말이에요. 솔선수범해라. 선자를 나오면 솔선수범으로 요 뒤에부터는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보다 먼저 네가 무슨 일이든지 앞서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노지는 뭐겠어요? 노지라는 거는 노지. 자, 노자.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다면은 윗사람이 백성들보다 먼저 모든 일을 수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부려라 이렇게도 해석하거든요. 부려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솔선수범하고 먼저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그것에 수고로라 이렇게도 해석해요. 수고로라. 그것에 수고로라. 자, 여기서 지라는 거는 백성들로 해도 되고 또는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백성들로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려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 갈지자가 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뭐 효제, 충, 신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효제, 충신을 먼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도 그것에 따라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이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로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선지노지라는 거는 그냥 솔선할 것이면 부지런히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솔선하여 또 어떤 책에는 그냥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노지 백성들을 부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부지런히 한다가 아니고 백성들을 부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 그러고 나서 청익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자로는 뭔가 좀 부족해. 말이 너무 간단하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선생님 뭐 더 지켜야 할 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공자께서 무건이라 그래 보래요. 무건이라 거지무건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거지무건이라 여기다 거지를 집어넣어요. 앞에서 안연편에서 자장이 선생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지무건이라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아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지금 말하면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이라면 또 윗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제가 TV 하나를 보니까 충주에 어떤 공무원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뭐 얼큰이라는 아저씨래요. 얼굴이 크다 해서 얼큰이래요. 근데 그 아저씨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충주시를 홍보를 하는데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주시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제작비를 받느냐 하니까 10원도 안 받는다. 자기 사비로 한다 이 말까지 해요. 그 방송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 유튜브 제작한다고 사비가 많이 나라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조회수를 보면은 뭐 최하 2명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사비를 하면서 뭐 1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공무원이라면은 제일 편한 직업이 공무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것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느냐. 요새 코로나로 더 바쁘다. 공무들이 요즘은 진짜 힘들게 사는데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편한 직업이다 해갖고 공무원을 로또로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직업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직업이 공무원 아닌가. 그래서 공자님도 항상 여기 정치는 공무원이잖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공무원이 나태하면 안 된다. 나태하지 말아라.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실증내지 말아라. 이런 말도 돼요. 뭘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직업이든 실증이 나는데 즐거워서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실증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묵어내라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봐야 더 재미난 이야기는 안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자로가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옛날 탕임금께서는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 머리를 감는데, 그러니까 한번 목욕을 하는데 일욕이라고 그러죠. 일목이라고 그랬죠. 일목 하는데 3번 쥐 앞자, 그 다음에 털 발자예요. 한 번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3번이나 쥐고 나왔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를 감고 있는데 밑에 신하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가 뭐 결제를 바란다든가 그러면은 머리를 틀어쥐고 나와서 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머리를 또 감고 또 누가 와서 뭘 하면은 다시 머리를 쥐고 다시 와서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기를 한 번 머리 감는데 거의 3번이란 말은 누수이라 그랬잖아. 항상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3이란 숫자는 많다라 그랬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머리를 쥐고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한 번 식사를 할 때 3번이나 토포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 밥을 식사하시는데 손님이 찾아와요. 밑에 신하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입에 머금었던 것을 뱉어버려요. 뱉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식사하는 시간에 건들면 큰일 나죠. 미리 약속 예약 안 해도 큰일 나고. 그런데 이때 탕임금께서는 이야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누가 와도 먹던 밥을 뱉고 그 뱉은다는 말도 뭐냐면 씹어서 삼키는 그 시간도 상대 기다리는 현자에게는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토악발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삼토악발 이런 식으로 그냥 삼토악발로 사자성어로는 그렇게 표현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중리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중리가 나오는데 중리가 아니고 중궁.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중궁 정신 차려라. 자 중궁 위 개시 제러라. 자 중궁 위 개시 제러라. 중은 버금 중자예요. 궁은 활 궁자고 위 개시 제러라. 제자는 재상 제자예요. 재상 제자는 글자가 집 안에다가 매울 신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죄인을 신문하고 벌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재상제라는데 주로 사람 이름이 있을 때 뒤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의 가신이고 요거고 최고고 그 다음에 지명이 있을 때는 그 마을의 요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문정한데 자왈 선유사요.
선유사요에서 선이 또 나왔네요. 선유사요. 사자는 마틀사. 야, 마틀사자요. 이렇게 생겼죠. 한일 쓰고 입구 쓰고 기역자 바로 해요. 이 마틀사자는 요 디후자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디후자예요. 임금 후자인데 중국어로는 이걸 간체자로는 디후로 읽습니다. 디라는 거는 뭐냐면 임금은 항상 앞에서 움직이고 왕후는 항상 뒤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글자를 왕후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왕후는 많은 궁 안에 있는 잡다한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 그래서 맡을 사자가 됐습니다. 뒤집어서 사소과하며 사자는 용서할 사자예요. 용서할 사소과하며 거현재니라. 거자는 들거자 현명할 현자. 그 다음에 제자는 제주제 왈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자 언자는 어찌연 뭐 여기서는 어찌연 뒤 언자가 문장 끝에 있으면은 그냥 어조사로 읽지만은 앞에 있으면은 어찌연으로 많이 읽죠. 왈 거의 소지면 이자는 너희 2인칭이에요. 이 너희 너 그리고 요 이자가 문장 끝에 있으면요 한정 어기사로도 써요. 너 이자가 이하고 같은 발음이 돋다 해가지고 그칠 이자로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이 2인칭이에요. 거의 소지면 이소 부지를 인기사저아 인기사저아 사자는 버릴사. 그 다음에 어조사 저자가 뒤에 있잖아요. 이 어조사 저자가 앞에나 다른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거의 제로 많이 읽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조사 저로 읽어요. 어조사 저는 어떻게 읽어요? 호지라고 읽죠. 호지. 자, 어조사 이제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집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앞에 손이 있는 글자하고 같이 씁니다. 이렇게 쓴 글자는 여기 손하고 있는 글자 버릴 사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선생님들도 가만히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봐요. 저랑 같이. 중궁위 계시제러라 문정한데 자왈 선유사요 사소가하며 거현재니라 왈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왈 거의 소지면 이소부지를 인기사저아. 자, 중궁이 계시집에 재상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집에 가재가 되었다. 가재가 되었다. 계시집 안에 가재가 되었다. 자, 중궁은 누구냐면은 중궁은 성은 염씨요. 성은 염씨요. 이름은 옹이에요. 옹. 그래서 여몽이라고 합니다. 여몽이고요. 아버지가 되게 천한 사람이고 지금 말로는 무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천하면서도 무도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안 닮았어요. 안 닮고 정말 이게 꽉 찬 사람.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친구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은 난면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중궁이 난면할 수 있다라는 말도 공자님한테 들어요. 난면할 수 있는 친구. 난면이라는 말은 임금의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난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북쪽에 앉아갖고 남쪽을 바라봐요.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가 이제 북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난면할 수 있다 하면은 임금의 자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신하들은 어디에서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임금을 생각하고 임금에게 절을 하면은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임금이 계시는 쪽이니까요. 자, 중궁이 그러한 중궁입니다. 중궁은 덕행에 뛰어난 십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염씨가 공자님한테는 3명이 있어요. 염구가 있고 염배구가 있고 여몽이 있는데 중궁을 여몽이라고 합니다.
옹이라고 합니다. 이 여몽이 계시집에 재상이 되었다. 가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공자에게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유사요. 그랬어요. 선유사라는 거는 유사라 했잖아요. 우리 유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유사.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유사라고 하죠. 일을 맡고 있는 실무자를 유사라고 그래요. 실무자를. 실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유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먼저 유사에게 먼저 그 일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자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맡고 있는 일이 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먼저 유사에게 일을 맡겨서 유사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 다음에 뛰어들어라 이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데 위에 사람이 다 설치고 다녀버리면 밑에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유사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우선 맡겨봐. 맡겨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하든 못하든 시비를 가려서 윗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소가 아랫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부족함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에게 만족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잘못은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줘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은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더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허물은 용서해 주며 그 다음에 거현재라 그랬어요. 거현재라. 우리 현재 하면 여기서 이제 현재를 한번 보면은요. 이 현하고 재가 있잖아요. 현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유덕자를 이야기해요.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을 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잘 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써야 할 때는 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 이게 바로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는 뭐냐 하면은 재주 재자잖아요.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 유능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현재, 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있을 때는 우선 어떤 일이든가 실무자가 있으니까 실무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아주 큰 잘못 아니고는 어지간한 잘못은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등용을 해라. 이것이 자네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중궁이 말을 합니다.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어떻게 하면 현재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현재를 알아서 말일리자, 그래서 거지하오리까, 그들을 등용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을 등용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소지면 자네가 아는 사람을 등용한다면 자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참 현재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그냥 등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등용해라. 그러면 이 소부지를 누가 현자인지 누가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네가 알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을 인기사저아, 사람들이 그를 버려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네가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해서 쓰는데 옆에 사람들이 저 정도의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추천해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궁이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인재를 잘하게 하자. 선유사 실무자에게 일을 먼저 맡기고 적은 허물을 용서하고 현재를 등용해라. 그러면서도 앞에 두 물자보다는 현재를 등용하는 것에 좀 더 계시가 아니 저기 중궁이 좀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현재를 등용한다는 게 요즘은 그냥 시험을 봐버리잖아요. 시험을 봐버리는데 그 머리 암기 좋아서 시험 잘 본다면은 엄청 덕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잘 봐서 그런 사람들을 썼다. 그렇다고 다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접이란 거 보죠. 요즘도 면접이란 걸 보니까 옛날에 뭐 당나라 때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뭐였어요? 신, 언, 서, 판이었어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시인은 서판으로 사람을 등록을 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공자님 시대는 뭐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없었고 그냥 윗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집안에 가신들이 있을 때 집안에 이제 객들이 많아요. 객들이 많으면 그 객들 중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 그 전에 현자들을 모으죠. 어린 사람들 많이 모아요. 그 연나라에 소왕이라고 있었어요. 소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왕이 연나라가 한번 좀 뒤집혔었어요. 사실은 그 위에 자켄가 그 사람이 왕위를 밑에 신하에게 너가 다 해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왕이 왕이 됐는데 이 소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났는데 밑에 제나라가 이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요. 연나라하고 제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나라가 맨날 이렇게 연나라를 찝쩍거려요. 툭하면은 이 오죽하면 연나라에서 초상이 일어나는데 그 초상을 빌미로 쳐들어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연나라 소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곽이라는 사람이 밑에 신하가 있는데 곽이라는 신하가 별로 그렇게 썸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인재를 좀 불러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자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현재를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곽이라는 사람이 요 곽씨예요. 곽씨 이렇게 맞나요? 곽외 얘는 기신 기자가 이렇게 있는 글자예요. 아 곽자가 아니구나. 나무구나. 자 곽자. 곽자가 원래 생각 안 나. 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곽이가 뭐라냐면 현자를 쓰려면은 우선은 나부터 써라. 나부터 연금을 좀 많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펄 하고 웃어버리겠죠. 너가 임마 연금 지금은 너 3천 받는 것도 많이 받는 내가 많이 주는 거야. 근데 너한테 무슨 1억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게가 하는 말이 저한테 한 1억 줘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현자들이 모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께서 천리마가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그래요. 천리마 갖고 싶어가지고 천리마를 사려고 하는데 천리마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신하한테 가서 천리마를 좀 사와라. 그러고 했더니 이 신하가 돌아다니다가 천리마를 구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천리마가 죽은 시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리마 죽은 시체를 그냥 말 대가리죠. 쉽게 말해서 말 대가리를 하나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이것을 500냥이 사들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천리마 죽은 말 대가리를 500냥에 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천리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죽은 말 대가리도 500냥인데 산 말은 얼마나 비싸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 천리마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내 말이 천리마입니다라고 하면 임금이 돈을 거의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리마를 갖고 있으면서도 쉬쉬쉬쉬 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천리마의 대가리를 가지고 500을 대가리니까 좀 이상한데 머리를 가지고 500냥을 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죽은 것도 저렇게 줬는데 산 건 얼마나 주겠냐. 그리고 데리고 나온 게 3마리나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3마리를 한 마리도 구하기 힘드는데 3마리를 한꺼번에 구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가게가 자기를 먼저 쓰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연봉 1억을 주는데 나는 그래도 가게보다 훨씬 나은데 괜찮겠지 않을까 해갖고 몰려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래? 그러면 네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 종, 외, 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선종의 시. 그래서 이 외시를 가게를 먼저 승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 현자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전국 시대에는 이 연나라가 그나마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자,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인재를 구한데 뭐가 빠져요? 빠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백낙이란 말 있잖아요. 백낙 일고라고 그러죠. 일고. 백낙이라는 사람이 한번 딱 돌아보면 말값이 10배로 오르잖아요. 이 백낙이라는 사람은 천리말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말의 소리만 듣고도 아니면 말이 스쳐가는 어떤 느낌만 갖고도 얘 천리마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천리말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릴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낙이 천리말을 그렇게 잘 본다 해서 백낙이 말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한번 딱 돌아보면은 그때 말값이 10배 오른대요. 그래서 말 장사들이 백낙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제발 우리말 한번 쳐다봐 주기를 하고 기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백낙일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백낙이라는 말인데 이 백낙도 천리말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현재가 있어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밑에서 썩고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뭐 삼국지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삼국지에서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 누구냐 이 제갈공명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지략도 뛰어나고 그런 친구인데 유비한테 이 방통이 유비가 괜찮은 유비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유비가 딱 보니까 생긴 것이 코는 돼지코에다가 수염이 짤 이상하게 나가지고 되게 좀 못생겼어요. 좀 띨빵하게 생겼어. 좀 모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을 하나 주면서 너 요거 다스리라 그냥 그래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장비가 가서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이놈의 방통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제대로 세금도 걷고 제대로 일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코딱지만한 마을에서 내가 해봐야 뭐 얼마나 이거 하루만은 끝나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뛰어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일을 부리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에 맞게 일을 부려야지. 그 사람은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코딱지만한 마을을 주면서 관리하라 그러면은 답답하고 화가 나겠죠.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크게 이제 부르죠. 뭐 이런 식으로 인재를 그렇게 쓰는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눈도 갖는 것도 윗사람의 자세고요. 자, 2번은 1번은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고 2번은 중궁이 계시 집안의 가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가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번 자로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